자, 도진아, 물질 특성 5가지. 빼고. 하나가 자꾸 빠지네. 지금 하는 게 뭐야? 용해도를 자꾸 빼네? 용해도. 아, 아까 밀도 뺐어? 그래. 누가 하나 뺐지? 네가 용해도 뺐나? 윤재가? 저도 용해도. 아, 너가 용해도. 누가 밀도도 뺐는데? 밀도 적었어요. 그게 누구지? 아, 너. 어이없다. 자, 물질의 특성. 2번째, 우리 밀도는 배웠고, 2번째 용해도를 볼 거야. 용해도가 좀 까다로워요. 일단 용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설탕을 물에 녹여서 얘가 얼만큼 녹는다, 설탕의 질량, 물의 질량 이렇게 안 하고, 자, 얘네 해당되는 단어를 우리 용어를 정해서 이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 물질의 특성을 설명하게 되는데, 일단 물에다가 설탕을 녹였다. 그래서 얘네가 섞여서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설탕물이라고 얘기하지. 자, 이때 물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녹는 물질. 이것을 용질이라고 얘기해. 자, 그리고 여기서 녹이는 물질. 이것을 용매라고 얘기해. 아,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용매, 녹이는 물질, 녹아 들어가는, 녹는 물질을 용질. 그리고 얘네가 하나가 된 설탕물, 요거는 용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물에 녹은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용액. 염화나트륨 수용액.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수용액은 물에 녹았다라는 얘기야. 이때 얘네가 섞여 나가는 요 과정 있죠? 이것을 용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상태 변화 융해하고 용해를 헷갈려하는 애들이 간혹 있어. 완전 다른 뜻이지. 우리나라 말은 용하고 융하고 비슷하게 쓰지만 이거 영어로 하면 완전 다른 뜻이 된단 말이지. 자, 어쨌거나 요런 용어를 잘 알아두셔야 되고 용해의 원리는 뭐냐면 설탕은 물에 녹지만 에탄올엔 녹지 않는다고 했어. 에탄올이면 알코올과 같은 성분인데 얘한테는 안 녹고 물에 잘 녹는 이유는 물과 설탕 사이에 서로 다른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라는 게 있어. 인력이 작용해서 얘네가 물 입자 사이에 설탕 입자를 잘 끌어당기면 이렇게 용액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용매와 용질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마치 N극과 N극, 서로 같은 극은 밀어내듯이 끼어들지 못하고 얘를 에탄올에 넣게 되면 이렇게 흙이 물속에 가라앉는 것처럼 녹지 않고 이렇게 가루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다른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다. 자, 여기서 인력이라는 거 잠깐 얘기하면 자, 이태야,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야? 수줍어. 패스? 신이. 네. 신이가 아주 똑똑하게 잘 얘기해 줄 것 같아.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석이 뭐지? 지상의 물체로 유천이라고 꾸려가지고. 그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똑 떨어져서 지구 내부에서 작용하는 끄는 힘이 있을 것이다. 만인이라는 건 모든 사람 있다. 모든 것은 갖고 있다. 끄는 힘을 갖고 있다. 요거 숨은 뜻은 무엇이냐면 질량을 갖는 물체는 모두 끄는 힘, 인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때 끄는 힘, 인력이 무엇에 비례하냐면 이 물질의 질량에 비례해.
해서 질량이 크면 끄는 힘이 크고 질량이 작으면 끄는 힘이 작고 해서 그 당시에 사실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 말고 우리가 태양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공전하는 이 이유, 태양계의 운동에 대해서 만율력의 법칙을 설명을 했대요. 해서 우리가 태양 궤도를 떠나지 못하는 건 태양보다 질량이 작기 때문에 태양이 끄는 인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우리가 지구상에서 중력을 물체를 떨어뜨리면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죠. 우리 지구상에서는 지구보다 질량이 작은 건 없기 때문에, 큰 것은 없기 때문에 모두 지구 중심으로 지구가 끌어당기는 인력을 작용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자, 아주 작은 입자들, 물 입자건 설탕 입자건 질량이 작아서 이 인력이 우리는 못 느끼잖아. 우리는 훨씬 더 질량이 큰 애들이고, 물이랑 설탕 입자, 요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입자는 너무 작아서 얘가 갖고 있는 인력을 못 느낀단 말이야. 근데 섞여 들어가면 얘네끼리 인력이 있다란 얘기고, 섞여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네끼리 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인력에 의해서 얘네가 서로 섞인다, 섞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탕과 물만 우리가 용액이 될 수 있느냐? 섞여져 있는 이런 혼합물의 경우는 다양한 용액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총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혼합물이라고 해. 섞여서 하나처럼 되는 이런 물질을 균일 혼합물이라고 해. 뒷부분에 한 번 더 배워요. 자, 균일 혼합물의 경우는 혼합 비율에 따라, 설탕 양에 따라 농도가 막 달라져요. 그래서 밀도도 양에 따라 달라지긴 해요. 순수한 물질의 밀도를 아까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고, 혼합물의 밀도는 뚜렷하지 않아. 혼합되어 있어서. 그래서 균일 혼합물, 설탕물, 소금물, 그리고 질산칼륨, 수용액, 염화나트륨, 수용액, 이런 것들 다 우리 균일 혼합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즉 용액이 될 수 있는 건 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 말고 기체가 액체 속에 녹은 염화수소, 물 속에 녹은 묽은 염산, 염산, 그리고 암모니아 기체가 물 속에 녹아, 이거 암모니아수, 이거 용액이야. 해서 고체, 액체 섞여져 있는 용액, 균일 혼합물도 있고, 그리고 아까 기체가 액체 속에 녹아있는 암모니아수, 설탕물, 그리고 액체와 액체가 또 섞일 수가 있어. 우리 술은 순도 100% 먹으면 사람 난리나. 고량주 40도, 50도 그것만 먹어도 불이 난다고 하거든? 먹어본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너무 세. 확 이래. 왜 알코올 우리 솜으로 주사 맞을 때 요거 화한 느낌이 입안에 훨씬 더 짙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봐. 엄청나지? 자, 이렇게 알코올이 술이잖아. 액체 혼합물,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해. 우리 어린아이들이라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들 집에 계신 어른들 소주 같은 거 냉장고에 한 번씩 있잖아. 근데 얘네가 분리가 안 돼 있어. 하나처럼 보여. 이거 에탄올 수용액. 물과 에탄올이 섞인 균일 혼합물, 이 용매 용질에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기체가 서로 섞여 있는 것도 있거든. 대표적으로 공기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 얘네들은 누가 용매고 누가 용질인지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일단 얘는 녹는 거 알겠지? 얘가 용질, 녹이는 물질, 얘가 용매. 우리 이거라고 보면 돼요. 집주인, 초대받은 손님. 얘가 손님이고 얘가 집주인이야. 손님이 집주인 집, 그 주인 집으로 들어가서 초대받았다고 보면 돼. 암모니아수는 기체가 액체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액체 형태로 변신하는 거니까 액체가 용매, 기체가 용질이 되고. 자, 에탄올 수용액 딱 보면요, 수용액이라고 나와 있죠. 물이 용매에 해당되고 에탄올이 용질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기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양이 많은 게 용매고 양이 적은 게 용질이야. 양이 적으면 용질이고 양이 많으면 우리는 얘네들을 용매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해서 사실은 용액의 경우는 다양한 물질을 녹여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다양한 용액들이 있다. 이런 혼합물들을 다 우리는 용액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밑줄 잠깐 치고 넘어갈게요. 용액의 가장 포인트는 고르게 밑줄 쳐주세요. 고르게 섞이는,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균일 혼합물 적어주세요. 뒷부분에 한 번 더 나오는 용어예요. 이것의 다른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면 불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은 뭐냐면 흙이 물속에 녹지 않고 따로 걸러지거나 밑에 가라앉거나 둥둥 뜨거나 이런 것을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걸 용해 과정이라고 한다. 자, 용질과 용매, 용액 밑줄 칠게요. 녹는 물질을 용질, 녹이는 물질을 용매. 자, 그리고 용질이 용액에 용매에 고르게 녹여 섞여 있는 것을 용액 밑줄. 왼쪽 보조단에 용매가 아닌, 액체가 아닌 용액. 자, 시우 읽어봐봐. 28페이지 중간 보조단. 용질과 용매, 용액이. 용매가 자, 여기서 구리와 아연이 고르게 섞여 있는 건 황동. 자,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고체 용액도 있는 거야. 혼합물도 있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용액처럼 균일 혼합물이 될 수 있대. 그래서 황동이 자, 용액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공기도 기체 혼합물, 균일 혼합물, 용액에 해당이 된다. 자, 여기서 밑줄 칠게요. 황동, 공기. 자, 그 다음 맨 밑에서 두 번째. 양이 많은 물질이 용매, 양이 적은 물질이 용질. 자, 그래서 이런 용액을 우리가 입자 모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물 입자가 하얀색 동그라미라고 치면, 그리고 여기에 설탕이 이렇게 일정하게 여기나 얘네 구성 비율이 이 하나하나 사이에 하나가 들어간 게 일정하게 들어간 것, 요것을 우리는 자, 용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물 입자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한 구탱에 이렇게 설탕 입자가 이렇게 뭉쳐져 있다면, 얘네가 이 사이 입자 사이 끼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용해도를 볼 건데, 녹는 정도를 용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포화 용액은 무엇이냐면 어떤 온도에서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액. 자, 최대로 녹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꽉 채워진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화 용액. 자, 비유를 할게. 이 5층에 있는 강의실이 모두 다, 자, 책상과 의자가 모두 16개가 있어서 최대 16명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16명이 가득 찬 상태가 포화야. 가득 차서 더 들어오지 않고, 하나가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가득 차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불포화라고 해요. 자, 16개의 책걸상에 16명이 정확하게 다 들어차서 빈자리가 없는 상태가 포화에 해당이 되고요. 자, 똑같은 강의실인데 16개의 책걸상이 있는데 만약에 12명만 앉아서 4명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태. 우리 왜 흔히 TO라고 하지? TO가 얼마나 돼요? 이렇게 빈자리 얼마나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해서 4명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불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더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상태.
자, 그러면 이거 말고 과포화라는 말이 있거든. 여기는 안 나왔지만 과포화. 시윤아, 과포화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16개 책걸상에 사람이 몇 명 정도 들어오는 거? 20명. 1972 합시다. 자, 16개 책걸상이 있는데 17명만 돼도 이거는 과포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한 사람이 앉지 못하고 뒤에 멀뚱멀뚱 서 있어야 되잖아. 그지? 요게 과포화 상태야. 요 용액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나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몰라. 얘나 겉으로 봤을 땐 잘 모르는데 얘가 요것보다 더 양이 많아지면 갑자기 알갱이가 녹지 못하고 얘네가 뭐야? 녹지 못하고 둥둥 뜨거나 아니면 옆에 거름종이에 걸러지게 되면 이 직전 상태를 우리는 포화라고 하고, 과포화는 딱 눈으로 봐도 얘가 아무리 오래 젖고 따뜻하게는 아니고 일정한 온도에서 얘를 갖다 냅두면 얘네가 녹지 않고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거. 분명 설탕은 물에 잘 녹잖아. 근데 녹지 않고 이렇게 알갱이가 남아있는 상태를 과포화라고 해요. 그래서 불포화는 더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상태라서 겉으로 보면요 완전히 녹아 있어요. 자, 그럼 여기 16개의 책걸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강의실이 7층? 여기 세미나실이나 뭐 이런 커다란 데 있지 않니? 5층인가 4층인가? 4층에 대따 큰 강의실 있지? 그럼 거기도 정원이 16명이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지? 거기는 책걸상에 따라 정원이 또 다르게 해야 되겠지?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 막 20명씩 받기도 해.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정원이 20명까지야. 우리 1학년 애들은 15명까지만 받고. 이렇게 20명까지 하는 데가 따로 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간의 크기를 한정 지어놓고 한 공간, 이 한 강의실에 최대한 앉을 수 있는 학생 수를 우리가 16명이라고 정의하듯이 이 포화 상태를 용액의 양이, 용매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의 양이 많아지면 들어갈 수 있는 설탕은 당연히 많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양을 딱 정해놔요. 자, 몇 그램을 정해놓냐면 설탕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물이 용매잖아. 물 100g에 최대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만 이렇게 표시한 것이 우리는 포화 용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도씨의 물 100g에 설탕이라는 용질이 200g 녹아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용해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액의 양은 얼마야? 300이지만 용해도는 요거를 빼고 200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거지. 왜냐면 용해도 자체는 기준을 용매 100으로 기준을 정했어. 우리 왜 빨리 달리기 단거리 달리기 몇 초 뛰어? 저는 앉아서 몰라요. 앉아서 몰라? 몇 초 뛰어? 8초. 몇 미터 뛰어? 50m. 얘 말할 때 8초라고 얘기했잖아. 100m에 8초이면 엄청나겠지? 몇 초 뛰어? 쟤 운동도 잘하네? 윤재 몇 초? 네? 저 기억이 안 나요. 승철이 몇 초? 기억이 안 나요. 아,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나는- 1학기 때만 해가지고. 난 더럽게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야. 저도 맨날 학교 가면은 4급, 5급. 붙잡혀야지. 그때 살이 뚱뚱하지도 않았는데 매달리면 바로 떨어지고 윗몸 일으키도 안 되고 느려 터지고 막 이렇거든? 그래서 막 20초 넘어갔던 것 같아. 20초라는 건 우리 때는 100m 뛰었거든? 2바퀴 이렇게 해서 100m 떴단 말이야. 근데 얘네 지금 딱 8초, 7초, 10초라고 얘기하잖아. 니네는 다 뭐야? 몇 미터 뛴다는 걸 알고 있는 전쟁인 거지? 그치? 용해도가 용액의 양은 300이고 물의 양은 100이지만 용해도 200g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이 모든 거는 50m 뛸 때 걸리는 시간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 50m 뛸 때는 8이고요. 100m 뛸 때는 16초일걸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지. 이렇게 우리 모두 다 50m를 기준으로 얘기하듯이 용해도는 우리가 용매 100의 기준으로 한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굳이 300이라고 표현 안 하고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만 띡 표시해서 용해도를 숫자를 최대한 간소화시키는 게 목적이야. 자, 그래서
자,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의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용질이 끼어 들어갈 틈이 많아지잖아. 해서 일반적으로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많이 녹아 들어가서 양이 많아져요. 자, 그래서 질산칼륨이 0도 시에 13.6이 용해도래. 이건 무슨 소리냐면 물 100g에 13.6g이 녹아서 이 질산칼륨 수용액의 총 질량은 113.6g이 된다는 뜻이야. 여기에서 자,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 질산칼륨 60도씨의 용해도는 109.1에. 이거는 물 100g에 용질이 이만큼 녹아서 이 수용액의 경우는 모두 209.2라는 거야. 자, 근데 얘도 100이 똑같은 거잖아. 아까 50이 7초요, 8초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공통사항이니까 용해도 자체는 물 또는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만 표시한 게 용해도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이 물 100g의 양이 쏙 빠지고 용질만 비교해서 직관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아,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커지는구나. 이 숫자를 막 크게 만드는 걸 싫어해. 숫자를 마냥 키우는 걸 싫어하고 최소한의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물 100g, 용질 100g을 뺀 상태다. 자,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용해도 37이다라는 건 물이 100g에 60도씨에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염화나트륨이 37g이 녹아서 이 수용액의 총 질량은 얼마란 얘기야? 137이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물을 항상 100g만 갖고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그치? 얘를 갖다가 200g을 한다면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 얼마야? 37에 2배. 그러면? 270. 아니. 염화나트륨 74. 74. 수용액의 양은? 274. 해서 요게 기준이야. 요게 기준이고 아까 내가 50m 달릴 때 7초, 100m면 뭐 14초겠네? 라고 하듯이 200g에는 이만큼 녹겠네? 만약에 50g이면 37의 절반 녹으면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우리가 물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만 약속해서 표시한 것이 용해도이다. 그래서 이렇게 용해도가 딱 표시되면 물 100g이 요 안에 포함된 게 아니라 빠진 상태다. 수용액의 경우는 물 100g을 더해서 표현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염화나트륨 60도씨의 용해도가 37이라고 나와 있어. 수용액 137g이다. 그러면 물이 몇 g인 거야? 100g이라는 거야. 수용액의 양을 하면 용질 빼면 나머지가 물이라는 걸 알지? 그러면 이때 농도도 구할 수 있거든? 농도는 어떻게 구해? 137 전체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퍼센트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구하면 돼. 요 숫자 하나 갖고 우리가 농도도 구할 수 있고 50g일 때 녹을 수 있는 양, 100g에 녹을 수 있는 양, 200g에 녹을 수 있는 양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아주 필요한 숫자들만 표시해서 나타낸 것이 용해도다. 해서 표를 온도에 따라서 물 100g에 몇 g씩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 질량을 재보고 요렇게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요거를 그래프로도 요렇게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요 하얀색이 염화나트륨이거든? 염화나트륨은 온도에 따라 변화가 많이 없지? 거의 없어. 근데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른 변화가 굉장히 크죠? 자, 그래서 염화나트륨 30g 그리고 질산칼륨 30g을 자 60도씨에 고르게 녹였어. 자 60도씨에 고르게 녹으면 60도씨의 용해도는 요거거든? 자 누가 포화가 됐어 안 됐어? 염화나트륨은 37까지 녹을 수 있지만 30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얘는 불포화야. 질산칼륨은 몇 그램 녹을 수 있냐면
109g까지 녹을 수가 있는데 30밖에 없어. 역시 둘 다 불포화야. 그래서 60도씨의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지금 넣은 용매의 양을 30g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이 선에서 한참 밑으로 떨어져 있죠? 이 선보다 아래 표시된 거는 그러면 포화, 불포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불포화. 자, 그럼 만약에 염화나트륨 60도씨에 내가 40g을 넣었어. 40g을 넣었으면 여기에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 선보다 위에 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 과포화. 자, 그러면 60도씨에 37g을 딱 맞춰 있다. 이건 뭐라고 해야 돼? 포화. 포화 상태, 과포화. 이거보다 밑에는 불포화. 과포화는 걸음종이로 걸으면 녹지 않기 때문에 걸러지는 상태. 자, 그래서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칼륨 30, 30 넣고 얘를 갖다 0도씨까지 낮춰.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0도씨에는 13.6밖에 녹을 수가 없어. 현재 녹아있는 양이 질산칼륨 30인데 0도씨에는 13.6이면 나머지 얼마가 석출? 석출이라고 해. 녹지 못하고 다시 덩어리 지는 걸? 이거 계산해봐. 얼마야? 26.4g이 가루가 미안해. 자, 석출된다라고 해. 돌멩이처럼 출 나온다는 얘기야. 녹지 못하고 얘가 분명히 아무것도 없고 투명했는데 온도를 0도씨로 낮추니까 하얀색 알갱이가 막 보이네. 질산칼륨은 요만큼 석출되고 염화나트륨은 0도씨에 얼마야? 35야. 30g밖에 안 넣었으니까 역시 어떻게 되겠니? 30밖에 안 넣었으니까 어떻게 돼? 석출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해서 이렇게 용해도 차이가 큰 것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설탕과 소금이 똑같은 줄 알고 모양이 똑같아서 섞어버리는 경우 있잖아. 어떤 경우냐면 설탕 넣어야 되는데 소금을 설탕하고 헷갈려서 설탕통에다가 소금을 막 섞어버렸어. 이런 식으로 얘네 두 개가 서로 섞여 있다라고 치면 온도를 낮춰서 얘는 많이 석출될 거 아니야. 용해도 차이가 크니까 얘는 조금밖에 석출이 안 되고 해서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포화용에 최대로 밑줄 치시고 불포화 적은 양. 자, 오른쪽 29페이지 용해도에 용매 100g 별표, 동그라미 별표. 이거는 아주 중요해요. 친구들이 계속 끝까지 헷갈려하는 게 용매 100g을 자꾸 빼먹어.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별표. 자, 물질마다 일정한 온도에 열받아서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가 멀어지는 요 정도가 일정해. 입자의 인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아까 인력은 질량에서 온다고 했지? 우리 원소기호 1번부터 5번 알려줬잖아. 여기 모든 원소들은 질량이 다 달라?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인력이 다 달라? 그래서 얘네가 온도에 따라서 인력이 더 벌어지고 적어지고 이게 입자 성질하고 관계가 있어서 용해도도 역시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체는 액체 속으로 녹아 들어가니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자, 고체 동그라미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진다 밑줄. 자, 용해도 곡선 동그라미 1번에 곡선 상점 밑줄 포화. 곡선 아래 불포화. 자, 2번에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 동그라미 3번에 자, 포화시킨 후 냉각 밑에 고체로 석출된다. 고체로 석출된다. A라는 물질이 80도씨의 용해도가 100이야. 자, 그리고 얘가 40도씨의 용해도가 60이라고 하면 요 상태 포화 수용액을 내가 40도씨까지 낮춰준다라면 얼마가 석출되겠니? 라고 하면 현재 녹아있는 양, 물 100에 A라는 용질이 100g이 녹아있는데 80도씨에 얘가
40도씨로 가면 물은 양은 온도를 낮춰도 변함이 없죠? 60밖에 안 되니까 현재 녹아있는 양에서 녹을 수 있는 양만큼 빼주면 40g이 석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처음 온도에서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냉각한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양만큼 빼주면 된다. 자, 기체 용해도는요, 고체하고 완전 반대예요. 기체 용해도는 고체 용해도하고 완전 반대라는 거지. 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승철아, 사이다를 보관하는 방법. 한번 내가 한 잔 따라 먹은 거, 그거 보관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흔들어야지. 흔들어? 미친 듯이? 거기다가 네. 뭐지? 멘토스. 멘토스 집어넣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멘토스 집어넣고서 뚜껑 닫고서 수류탄으로 만들어요. 그럼 엄마한테 등짝을 내줘야 될 텐데? 응? 등짝 스매싱? 우리가 맛있는 맛있는 콜라를 먹으려면 첫 번째, 따뜻한 거 아니면 차가운 거? 나는 취향이, 나 차가운 거 싫어.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건 정신 나갔나?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버거킹 갔는데 얼음 빼주시고요.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그럼 저 여자는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자, 우리가 얼음을 넣는 이유는 일단 상태 변화하면서 그 얘기하면 융해하면서 주위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얼음의 온도가, 이 음료수의 온도가 차갑게 유지되기도 하거든요. 차가울수록 기체 용해도는 오히려 늘어나요. 무슨 소리냐면 차갑게 유지할수록 기포의 부피가 어떻게 커져 작아져? 차가울수록 기포의 크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맞아. 응? 자, 차가우면 기포 부피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차가우면.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하자면 이거야. 자, 여기에다가 물 집어넣고 여기다가 풍선을 이렇게 뒤집어 씌운단 말이야. 얘를 갖다가 뜨거운 물에 넣으면요. 뜨거운 물에 담그면, 수조에 담그면 얘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 근데 여기에다가 얼음물을 막 넣잖아? 그럼 얘가 막 쪼그라들어. 기체의 부피는 온도하고 반대로 온도가 높으면 줄어들고 온도가 낮으면, 온도가 따뜻하면 얘가 커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높아지면 첫 번째,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빵빵하게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쓴 부탄가스 화기에 불 속에 던지면 된다 했어? 안 된다고 했어? 돼요. 돼요? 또 한 번 파티를 안 돼요. 왜 안 돼? 터져서.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높으면, 불 속에 들어가면 부피가 아주 급작스럽게 커지기 때문에 펑 터져버린단 말이야. 순식간에 부피가 커지는 걸 이 가스통이 막아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힘이 커진단 말이야. 자,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얌전히 있게 돼요. 모든 물질은 온도가 낮아지면 운동성이 둔해지면서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강해져서 얘네가 뭉쳐있게 돼. 해서 부피가 작아지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 이 탄산 음료 같은 경우에는 이 탄산이라는 물질이 요 시럽 음료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크기가 줄어들어서 여기에 잘 눌러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온도를 따뜻하게 하잖아? 그러면 부피가 커져서 물속에 갇혀있지 못하고 가벼운 건 위로 막 뜨잖아. 부글부글 해서 막 거품이 훅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차갑지 않은 잔에 얘가 만약에 커피 먹던 잔에다가 컵 닦기 귀찮아. 요 머그컵에다가 내가 콜라 한 잔만 줘 하잖아? 그러면 부르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응?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와 반비례로 얘네가 나타나게 돼요. 해서 그래프상에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오히려 온도가 낮을수록 많이 녹고 온도가 높으면 적게 녹는 요 파란색 그래프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근데요. 탄산음료 제가 콜라를 얼려봤거든요.
딴 데서 팔는 콜라 슬러시가 응. 가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짜라는 거? 왜? 가짜 같아요. 콜라 슬러시. 근데 콜라를 얼리잖아? 그러면 색깔이 어때? 똑같던데. 콜라하고 똑같은 색깔이 얼어져? 아니면 더 옅은 색깔로 얼음이 돼? 더 옅은 색깔로 얼음이 되고. 근데 물은 물끼리 얼어서 콜라에 있는 수분, 물 성분만 얘네가 얼음이 되고 시럽은 더 낮은 온도에 냉각이 돼야 얘가 얼음이 되거든? 물끼리 얼기 때문에 얘네가 색깔이, 물은 콜라보다 옅잖아. 그래서 색깔이 옅기도 하고 얘가 얼 때 틈을 갖고 결합하기 때문에 색깔이 원래 색깔보다는 더, 우리 왜 원래 색깔보다 더 옅은 색깔로 바뀌어. 흰색? 좀 더 밝은 색으로 바뀌어. 왠지 밑에서. 마치 샴푸를 쪽 짰는데 초록색이야? 거품 내면 무슨 색깔이야? 거품 내면 다 똑같이 흰색인 것처럼 공기를 포함하고 있거나 틈을 갖고 있으면 얘네가 밝은색, 흰색에 의해서 색깔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것은 빛의 난반사라고 해. 빛이 거기 들어가서 요 안에 기포에서 여러 번 반사가 일어나서 밝은 색으로 보이는 현상이야. 그래서 콜라를 얼렸을 때 얘가 그렇게 밝은 색으로 보이는 건 물은 물끼리 얼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안에 공기들이 난반사하기 때문에. 근데 맛도 다르던데. 맛도 달라. 그 안에서 탄산이 안에 못 있고 여기가 분리가 된 거지. 자, 해서 우리가 음료의 탄산을 즐기려면 첫 번째 차가워야 돼. 자,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증가하고요. 얘들아, 기체 부피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온도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지? 압력. 기체는 압력이 커지면 용해도가 어떻게 될까? 용해도 어떻게 해?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커져? 작아져서 용해도는 어떻게 돼? 부피가 작으면 눌러 담기가 좋아. 부피가 크면 나온단 말이야. 압력이 커지면 눌러 담기가 좋다 했지? 그래서 용해도가 증가해.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를 그래프상으로 그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1기압이었어. 1기압에 이런 그래프 나오잖아? 얘를 기압을 높여주면, 자, A하고 B 어디로 갈까요? 에이. B지. 같은 온도에 가장 많이 녹아있잖아. 얘가 2기압일 거야. 이런 식으로 용해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사이다 딸 때 딱 따잖아? 그럼 어떤 일이 나? 칙 하잖아. 이건 왜 그래? 뚜껑의 압력으로 기체를 얘를 꾹꾹 눌러 담은 상태인데, 눌러주는 요 힘이 딱 빼졌어. 스프링을 계속 눌러주고 있는데 요 힘을 딱 빼면 스프링이 다시 원상복귀 되듯이 기체들이 뚜껑의 압력으로 눌러 담았는데 이 압력이 제거되니까 다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는 낮을수록 압력이 클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해. 사이다도 얼려봤어요. 생각해봐. 잘했어. 자, 한흘러 넘쳐가지고 엄마가 혼냈어요. 기체 용해도 동그라미 1번에 자, 기체 동그라미 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진다. 뒷장에 동그라미 2번에 압력이 높을수록 커진다. 자, 기체 용해도에 대한 실험이 있어. 각각 시험관에 같은 양의 콜라를 집어넣습니다. 아까워. 20도씨, 50도씨, 20도씨, 어려워요? 10도씨? 0도씨는 너무 하니까 10도씨로 하자. 마이너스 194도씨였대요. 상태가 변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마개를 놓고 여기를 마개를 놔. 자, 그리고 나서 얘네 기포가, 여기 위에 기포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거야. 자, 그래서 10도씨의 기포는 요 정도 바글바글 우리가 따랐을 때 슉 나오는 그 위에 층 있잖아.
이거 거품같이 생긴 거. 그리고 50도씨는 이렇게 되고 10도씨는 마개를 마개를 이렇게 씌워놓으면 안 되지. 마개를 여기다 씌워놔야지. 해놓으면 자, 얘가 멘토스 넣고 마개를 2줄이었어. 2줄. 자, 그리고 얘도 2줄. 자, 얘는 1줄. 그리고 얘는 3줄. 요렇게. 기포가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용해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 해서, 자,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은 온도가 높으니까 기포가 많이 보이네? 온도와 반비례구나. 기체 용해도 온도가 높을수록 줄어든다. 용해도라는 물 속에 녹아들어 있는 정도를 말하잖아? 그리고 1번하고 3번에 비교하면 압력이 클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내용이야. 그래서 요런 그래프, 승철이 뭐해? 똑바로 앉아. 기체의 용해도, 온도와 압력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실험에 해당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애들이 기포가 많이 나타나는 게 많이 녹아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이게 눈으로 막 빠져나오는 게 나오는 게 눈으로 확인된다는 얘기는 녹지 못하고 빠져나오고 있다란 얘기잖아. 그래서 기포가 이 액체 위로 많이 뜰수록 용해도가 줄어든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 사이다 얼렸을 때 딱히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 기포 올라가서 새던데 얘네가 얼면서 부피가 증가해서 그렇지. 뭐지? 원래 두면 안 새야 되는 거 기체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 탄산음료는 기체도 포함되어 있잖아. 자체 기체도 갖고 있고, 그리고 얘가 얼면서 액체가 부피가 증가하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 그치? 자, 탐구. 기체의 온도와 압력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비교하기. 탄산음료가 든 시험관 2개를 얼음과 뜨거운 물에 넣어 뒤 발생하는 기포의 양을 관찰한다. 자, 그랬을 때 어디가 더 기포가 많이 발생했대? 뜨거운 물이 담긴 탄산음료에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한다.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는 감소한다라는 실험이고, 압력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탄산음료를 감압용기에 넣은 뒤 공기를 빼면서 기포의 양을 관찰한다. 빼면 어떻게 되게? 기포가 더 많이 보여요. 여기 안에다가 감압용기는 뭐냐면 초코파이 뺀다는 얘기야. 압력을 뺀다는 얘기야. 어떻게 압력을 빼냐면 여기 안에 있는 기체를 빼는 거야. 공기를 바깥으로 진공청소기처럼. 해서 이렇게 있던 애들을 하나둘 제거를 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기체 양이 감소하게 되거든. 해서 공기가 이렇게 6개 정도 있을 때는 6개가 눌러주는 압력이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기체를 물속에 탄산이 음료수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얘가 딱 사라지면 기체의 성질은 어때? 압력에 의해서 줄어들었다가 압력이 작아지면 커지는, 얘가 스프링처럼 늘어났다 감소하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얘가 눌러주는 힘이 감소하니까 얘가 녹지 못하고 바깥으로 막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비슷한 실험이 있었는데 여기 안에다가 풍선을 넣어. 그리고 공기를 빼주잖아? 이 풍선의 크기가 어떻게 변할까? 시우야, 공기를 빼면 이 풍선의 크기가 어떻게 변할까? 커져. 왜 그러냐면 여기 아까 마찬가지로 6개의 입자가 풍선을 눌러주고 있어서 요만한 크기를 유지했는데 이거를 빼버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기체가 바깥으로 힘이 더 세진단 말이지. 이렇게 밀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서로 밀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쪽의 힘이 더 커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바깥을 이렇게 점점 넓혀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체 부피는 압력과 반비례. 온도와 반비례, 그리고 압력이 클수록 기체 부피는 감소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자, 용해도와 관련된 현상, 추운 날씨에 꿀을 보관한 용기를 밖에 두면 꿀이 녹아있던 고체 물질의 용해도가 작아지면서 흰색 결정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꿀을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했더니 하얀색 알갱이가 막 만들어져서 이거 가짜 꿀이네, 설탕 탔네, 이렇게 착각을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꿀도 그 결정이 이렇게 만들어진대. 가짜 꿀 아니고 원래 꿀이 그렇다는 거지. 꿀을 왜
그 차갑게. 그냥 왠지 개미가 꼬일 것 같고 괜히 뭐라고 하지? 잘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잖아. 온도가 낮을수록 좋은 것 같지 않니? 자, 그 다음에 더운 여름에 수온이 높아져 물에 녹아있던 산소의 용해도가 작아지므로 물고기가 수면 근처로 올라와 입을 뻐끔거린다. 자, 어항에 물이 있고 여기에 금붕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주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녹아있던 산소 우리 눈에 잘 안 보여. 근데 이 산소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얘네가 사용할 수 있는 산소량이 줄어든대.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뭐라고 하냐면 용존 산소량이라고. 용존 녹아있는 존재하는 산소량. 용존 산소량이 감소하면서 얘가 이 표면까지 와서 뻐끔뻐끔 한다라는 거지. 근데 그거 아니라도 그냥 뻐끔거리는. 안쪽에서 뻐끔거리지. 굳이 위에까지 나와서 위에까지 올라오는 애들. 이건 먹이 달라고 하는 거지. 사람이 막 손을 이렇게 하면 또 뻐끔뻐끔 거리잖아. 자, 그리고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홍차가루의 용해도가 커지므로 아이스 홍차를 만들 때 홍차가루를 뜨거운 물에 녹인 후 얼음을 넣으면 훨씬 더 빨리 녹는데, 깊은 바닷속 잠수부가 빠르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수압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혈액 속에 녹아있던 질소 기체의 용해도가 작아져 기포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기포가 혈관을 막아 통증을 유발하는 잠수병이 나타난다. 자, 우리 지구 가까이 있을수록 중력이 가까이 있을수록 커지듯이 수압은 밑으로 갈수록 커지거든. 눌러주는 힘이 더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중력이 커져서 눌러주는 힘이 더 커진단 말이지. 해서 잠수부가 이거 산소호흡기 안경? 잠수부가 이제 그 거품 하나를 나이아가라 해고 그 맨 밑에서 탕 튀기면 이제 잠수부가 이렇게 올라올 때